맹공이가 서민기에게 결혼 의사를 전한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이의 집으로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공이는 구단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수는 자신이 공이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공이는 처음엔 단수의 전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가 너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자 결국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구단수는 공이를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오드리가 떠난 후 자신이 겪었던 외로운 어린 시절과 황익선이 자신에게 강요했던 차가운 삶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구단수는 자신이 공이를 좋아했던 이유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던 온기를 공이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이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오드리와의 대화로 이미 마음을 닫았기에 그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공이는 단수에게 더는 만남을 이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공이는 서민기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이의 부모는 민기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이의 아버지는 민기를 따로 불러내 공이와 결혼하려는 진심이 무엇인지 물었고 민기는 공이와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편 구단수는 공이와의 만남 이후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오드리를 찾아가 공이와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그녀의 의도를 따질 계획이었지만 오드리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단수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며 오드리가 머물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황익선의 집에서 우연히 오드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드리는 단수에게 자신이 공이에게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단수가 공이를 놓아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수는 오드리에게 반발하며 자신이 공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오드리는 구단수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고백이라며 단수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단수는 황익선과 오드리의 싸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공이는 서민기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마을의 오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기는 공이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를 위한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전날 밤 공이는 자신의 집 문 앞에 놓인 익명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구단수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 남긴 글과 함께 결혼식 당일 너를 찾아가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공이는 단수의 등장에 대비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서민기 역시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황익선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단수는 약속대로 결혼식장에 나타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단수는 공이를 향해 다가가며 자신이 그녀를 포기할 수 없음을 선언했고 민기는 단수를 막아서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공이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식을 중단시키며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려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구단수의 난입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맹공이는 예식장 중앙에서 단수를 마주했지만 단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민기의 분노 어린 표정 사이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단수는 공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도망치려 합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민기는 단수를 밀쳐내며 맹공이는 이제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끼어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때 공이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수를 제지하려 했으나 황익선이 그를 막았습니다. 황익선은 단수를 바라보며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망치러 여기까지 왔구나. 내 아버지와 똑같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단수는 분노하며 황익선을 향해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황익선은 오히려 비웃으며 그래서 너도 나를 탓하는구나. 내 아버지도 끝까지 날 원망하다 죽었다. 이제 너도 그렇게 살겠지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오드리가 예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오드리는 황익선을 향해 그만하세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황익선은 오드리에게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넌 날 설득할 수 없어. 넌 내 아들과 그의 미래를 망쳤을 뿐이야 라고 응수했습니다. 오드리는 황익선의 말을 무시하고 단수를 향해 단수야, 이제 그만 포기해. 내가 아무리 공이를 사랑한다 해도 너희 둘은 함께할 수 없어. 내 아버지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비극으로 끝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단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통스러워하며 당신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이제야 나타나서 이 모든 걸 막으려 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이 버린 아이입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공희는 갑작스레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민기와 단수는 동시에 공희에게 다가갔지만 공희는 민기의 손을 붙잡으며 민기씨,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단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희는 병원으로 이동하며 민기에게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나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민기의 차가 누군가의 차량에 의해 강제로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황익선의 심부름꾼이었고 그는 민기와 공희에게 결혼은 여기서 끝내라. 공희가 민기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황익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협했습니다. 민기는 단호히 맞섰고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희는 차 안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공희는 긴급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그녀와 아이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민기는 의사에게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하며 공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수도 병원에 찾아왔지만 공희를 보는 대신 병실 밖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공희는 스스로 후 깨어났으나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민기는 공희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민기의 손을 뿌리치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우리가 결혼을 선택한 순간부터였어요. 민기 씨와 나는 서로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기는 그런 공희를 붙잡으며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려 해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라고 애원했지만 공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단수는 병원을 떠나며 자신만의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황익선을 찾아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익선은 단수의 태도에 흥미를 느끼며 내가 무엇을 하든 결국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황익선을 바라보며 그 피가 공희에게 닿지 않도록 모든 걸 걸겠습니다. 라고 탑했습니다. 단수는 황익선을 떠난 뒤 오드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오드리에게 당신은 내 친모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로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드리는 눈물을 흘리며 단수야, 나는 내 아버지를 위해 떠난 것이었어. 하지만 그 선택이 너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수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그러니 더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희는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갈등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기는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잡으려 했지만 공희는 조용히 손을 뿌리치며 민기씨, 우리 이제 서로를 놓아줘요. 나는 민기씨가 행복해지길 바라요. 하지만 그 행복 속에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기는 충격을 받았지만 공희의 굳은 표정을 보고 더는 설득하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공희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민기와 단수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희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민기와 단수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민기는 공희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고 단수는 공희를 찾는 동시에 황익선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황익선은 자신을 향한 단수의 복수 움직임을 감지하고 오히려 단수를 이용해 공희와 민기를 완전히 떼어놓으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공희를 찾아가 민기와 단수 모두 너와 함께하면 불행해질 거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공희는 황익선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이 두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공희는 황익선과의 대면 후 단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단수에게 단수씨, 더는 나를 쫓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나를 잊어야 합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단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젓으며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려 해도 나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희는 그런 단수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한번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공희는 마지막으로 민기에게 연락해 민기씨, 나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새로운 길을 찾길 바랍니다. 라고 짧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기는 그 메시지를 읽고 공희의 결심을 깨달으며 눈물 속에서 그녀를 놓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공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황익선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민기와 단수를 모두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희의 선택이 그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